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76번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첫 번째 글자 이것이고요. 두 번째 글자는 이것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제가 선택했는지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자는 집금입니다. 우리는 잘 쓰지 않지만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대신 우리가 속어로 보통 슈킹한다, 슈킹이라고 하는 그 발음, 속어죠. 일본에서 온 듯한 그 단어의 한자가 바로 이 집금입니다. 이거를 수금의 일본어식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확히는 모을집, 쇠금에서 집금에서 온 단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글자에 대해 살펴보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모을 집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원래는 이 세 추자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 둘, 세 마리의 새를 나무 위에 그려 놓음으로써 새가 여러 마리가 아주 많이 모여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를 세 마리 모두 그리기가 귀찮으니 한 마리로 통일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골문을 보면 새가 나무 위에 한 마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자는 준6급의 모을 집자입니다. 그렇죠? 새가 여러 마리 모여 있다라고 해서 사실 섞일 잡자도 이 글자와 사실은 관련이 좀 있습니다. 허시는 여러 마리의 새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글자를 그대로 해설을 풀이한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새가 세 마리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새 추자인데요. 새 추자가 세 마리가 모여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잡자 있지 않습니까? 섞일 잡자. 이 섞일 잡자의 원래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근데 섞일 잡자, 새가 여러 마리가 섞여 있는데 그게 나무 위에 보통 이렇게 새들이 앉아서 짹짹거리면서 제잘제잘 떠들고 있겠죠. 그래서 모을 집자도 되고 섞일 잡자도 이 글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허신의 설문회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발음도 진입절 반절법에 의해서 집이라는 발음도 지금과 유사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을 집자, 그렇죠? 이 글자를 한어 대사전에 찾아봐도 1번 뜻이 그렇죠? 새가 그렇죠? 나무 위에서 살고 있는 것, 머물고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 1번 뜻입니다. 그리고 4번이 되어서야 이게 이제 모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새가 많이 모여 있듯이 사람이 모이고 여러 가지가 물자가 모이고 하는 것도 모을 집으로 나중에는 인신되어서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다음 글자를 보실까요? 상당히 간단한 글자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성씨로도 쓰이고 있는 8급 기본 한자 쇠금 성김입니다. 이 글자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게 원래는 당연히 우리가 골드로 얘기하는 금을 뜻하고 있었죠. 근데 그 모든 금속 중에 특히 중국에서는 금속의 5가지 오금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으뜸이 황금이었기 때문에 이 쇠금자를 골드라고 했고 또 금속의 대표로 이렇게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재미있는 거는 갑골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쇠금자에 대해서는 이 점 2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점 2개만 이렇게 돼 있는 금문도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거푸집 같은 것인데 그죠? 이 금을 녹인 물을 이렇게 거푸집에 넣는 것이죠. 그리고 나온 이 결과물이 이렇게 금덩어리 2개, 뭐 조각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 것이 어떻게 보니까 이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저희 거푸집이 이렇게 있고 금이 이렇게 이렇게 금덩어리가 이렇게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자가 지금의 한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허신의 설문회자에 설명한 소전체이고요. 자, 그래서 허신의 설문회자를 보면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이건 오행과도 관련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그렇죠? 오색, 그러니까 5가지 금속 중에 금속을 말한다. 그런데 황금의 경우가 가장 그 중에서는 뛰어나다. 그러니까 쇠금이기도 하고 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황금 말고도 뭐 적금도 있고 흑금도 있는데 그건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래서 황금이 모든 금속의 장으로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오랫동안 땅 속에 묻어놔도 옷 있잖아요. 여기서는 녹 같은 게 쓰는 걸 말합니다. 녹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100번, 여러 번을 재련을 해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손실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금 같은 경우는 성질, 금속 중에 가장 으뜸인 금의 경우에는 아무리 가공을 해도 이 금의 성분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변질되거나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그 서경의 홍범에 보면 이것이 사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혁을 따르되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육아적인 전통적인 전통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부터는 좀 얼핏 보아서는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금, 이 금이라는 속성이 변화를 따르지만, 그렇죠? 변혁이 되지만 속성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허신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쪽에 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건 오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서쪽에 이 금이 해당하는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흙에서 태어나지만 흙 안에 있는 거죠. 흙 안에서 발굴되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가공을 하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흙토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 뭐죠? 그 금문을 보시면 흙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 허신은 그죠? 당시에 유행하던 통용되던 소전체를 보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본인의 설명을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흙의 좌우 쪽에 왼쪽 오른쪽에 그죠? 금을 같은 것을 집어넣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거푸집은 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예전에 나무로도 했고 그다음에 뭐 흙으로도 했고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흙 안에 이 쇳물이 아니죠. 금을 녹인 물을 부어 넣은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이라는 이제 금자죠. 이 금이라는 것은 여기도 살짝 보이긴 합니다. 뭔가 이런 게 좀 보이죠. 이렇게 이 금이라는 것은 음을 나타낸다. 소리를 담당한다. 그리고 그 무릇 금, 그렇죠? 쇠금과 관련된 속해 있는 것들은 모두 이 쇠금, 금속의 뜻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글자도 있는데 이런 것은 옛 글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옥제는 훨씬 많은 주를 달고 있는데 글쎄요.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대략 이 허신의 설문해자의 뜻을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5색의 금, 그렇죠? 5가지 색의 금속을 일컫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최고가 황금이기 때문에 황금이 가장 그 중에는 우두머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그 붉을 적자를 쓴 적금은 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흑금, 검은 것은 철입니다. 청금은 아무래도 이거는 저기 주석이나 아니면 그 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백금이 있습니다. 백금은 무엇을 뜻할까요? 백금이라는 것은 흰색금은 이건 은을 말합니다. 그렇죠? 은을 이야기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오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5가지 금속이라기보다는 철물, 그러니까 그 금속과 관련된 그런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철물점을 이 오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철과 관련된 금속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오금이라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부르고 있을 정도로 이 5가지 금속은 상당히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 중에서 황금은 가장 우두머리에 속한다 정도가
허신과 단옥제 설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공해도 질량이 변하거나 뭐 변색되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금은 다이아몬드와 더불어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를 지닌 또 화폐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다시 복습을 하시면 첫 번째 글자는 준6급의 모을 집자입니다. 원래는 세 추자가 3개나 있는 것인데 이게 하나로 줄어 있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총 12획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새가 이건 한 마리만 보이지만 여러 마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나무에 보통 참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여 있죠. 그런 모습을 본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거푸집과 이 금이 추출된 금을 이야기하는 건데 쇠금 성김씨입니다. 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 12획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집금이라는 글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사전에 있었습니다. 집금, 슈킹에서 온 것인데 이것이 돈을 거두어 모음 또는 그 돈. 우리는 보통 그 속된 말로 그죠? 삥을 뜯다, 삥땅 치다 뭐 이렇게 할 때 슈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간에 돌을 가로채는 것을 속된 말로 슈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수금의 일본식 발음이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 수금에 관한 발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금을 일본어로 읽으면 슈킹이 되긴 하겠지만 이런 글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 자주 쓰는 것은 이 집금, 징수 할 때 이 집금이라는 말을 일본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집금의 일본어 발음인 슈킹에서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도 집금이라는 말이 들어있다. 물론 슈킹은 우리나라 사전에 없습니다. 이거는 일제 그죠? 속어이기도 하면서 일본어의 찌꺼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사전에는 실려 있지 않죠. 돈바지 수금이라는 유효어도 있네요. 그래서 일본어의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금은 슈킹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짧게 슈킹이라고 얘기하는데 슈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이나 사용 요금, 회비 등을 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혹은 받아둔 돈을 이야기한다.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몇 명인가의 사람이 임의대로 이렇게 객출을 하는 거죠. 금전을 이렇게 객출해서 모으는 일 혹은 그 모아진 돈을 이야기한다. 라는 설명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슈킹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금하다 아니면 돈을 모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돈을 걷는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어의 어떤 그런 속어적인 느낌이 있어서인지 이것이 중간에 돈을 일정 부분 가로채는 것을 슈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어에는 그런 뜻은 일단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조선왕조실록에는 없는데 근대에 들어서 이 고종 실록에는 그 모집금으로써 해가지고 이제 모집금에 이제 해당하는 건이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결국 조선왕조실록에는 집금이란 말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마도 일본 쪽에서 들어온 말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1924년 동아일보 3면 일제강점기 치하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의견과 불평해서 전기료 감액 문제, 집금, 계량 문제에서 집금이란 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962년 우리가 독립을 이룬 다음에 한참 뒤에 경향신문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외정시의 간이보험 자길부터 어제부터 집금 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금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외정 시기에 집금이란 말이 있다는 걸 봐서는 이것도 충분히 일본에서 온 표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그런 기사입니다. 외정이라는 거는 예전에 일본 일제 치하의 그런 행정 정부를 말하는 것이죠.
일본을 낮잡아서 부르는 왜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금이란 말 중국에서 과연 쓰고 있을까요? 일본에서 온 표현이라면 중국에서는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에서는 집금이란 말, 지진이라는 표현은 제가 찾을 수 없었고, 쇼인이라는 좀 재미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은을 받는다. 그래서 쇼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대 같은 것도 쇼인타이, 수은대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쇼인이라는 말이 수금하다, 돈을 받다의 뜻으로 중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쇼관도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란 뜻이거든요. 차관할 때 관자인데, 그다음에 쇼치엔 수금이라는 말도 수전이라는 말도 뭐 비슷한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중국에서는 집금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일본에서는요 당연히 쓰겠죠. 슈깅이라고 해서 수금이라고 있고요. 징수라는 말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걷는다는 뜻이지 중간에 가로챈다는 뜻은 제가 일본어 사전에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슈라고 하면 이제 징수라는 표현이고 이 슈킹하고 좀 비슷한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해봤자 뭐 뾰족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collecting money나 collect bills, collect the cost 정도로 의역할 수 있을 뿐 슈킹과 관련한 영어식 표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돈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276번째 컨텐츠는 모을 집자, 쇠금, 성김, 여기선 쇠금이죠. 이 결합된 집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에게는 그렇죠? 요즘 젊은 세대에게도 이 속어로 슈킹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일본어의 슈킹에서 온 단어가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리면서 오늘 컨텐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